드디어 장마가 물러갔습니다. 한 달여간 내린 장맛비는 식물들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풀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풀은 왜 존재하는 걸까? 오랜 세월 동안 풀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풀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풀에 관련된 속담을 검색해봅니다. 나쁜 풀은 빨리 자란다. 우습게 본 풀에 눈 찔린다. 땀은 땀대로 흘리고 농사는 풀농사만 짓는다. 미친 개 풀 먹듯이 등등등. 좀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풀은 제거의 대상인 거죠. 시골 생활을 처음 시작한 작년 이맘때쯤 장맛비로 인해서 제 키만큼 자라버린 풀들의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저를 구해주신 건 다름 아닌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커다란 트랙터를 몰고 오셔서 밀림 같던 풀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그냥 힘나게 걷더니 쳐다보시니까요. 시골에선 이렇게 풀 자라게 놔두면 요거도 먹죠. 누가 이렇게 놔두면 말해야지, 농사 말해야지. 농사 말해야 돼요. 아 진짜 속 시원하네. 올해도 여지없이 기세등등한 풀들이 제 아지트를 점령했습니다. 당연히 동네 어르신들의 눈총을 사서 잔소리를 듣습니다. 어디 밥 먹었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일찍 어디 나오셨어요? 이거? 아, 여기 일 뭐 좀 하려고 밭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요. 아, 못이요. 조금 이따 가려고. 낮에 그렇게 나와 계시는데 그러면 진짜 위험해요. 안 되냐. 그러니까 무조건 한낮에 진짜 더울 때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저도 일하면서 너무 더우면 무조건 쉬어요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깡에 안 먹었냐, 이 돼지가? 강냉이? 어. 아 멧돼지가 저 옥수수 다 뜯어 먹어요? 환장을 해요. 환장을 해요? 응. 얘를 대가리를 싹 믹스해갖고 쳐먹어. 수박이랑 따먹으니까 막. 아니요 수박은 여기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수박이랑 뭐 토마토 근데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 건드면 그냥 도먹이랑 죄다 버려. 그러면서 싹 지기버려야지. 그러니까 저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이라니까. 농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싹 지기버려요. 지금 지겨요. 조금 있으면 그게 씨 받아 씨 받으면 이게 훈연이 막 야단나. 아 씨가 맺히기 전에 죽여야 돼요? 응. 오늘 열심히 해봐야겠네. 할머 옵니다 또. 어르신 조금만 하고 들어가셔요. 진짜 더워서 안 돼요. 자 조금만 하고 가려고. 네, 말씀 감사해요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이제 지금 지기버려요. 올해 초 풀이 자라기 시작했을 때 주위의 추천으로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빗물로 인해서 농수로로 흘러들어간 농약 기운이 아이들의 친구였던 올챙이 몇 마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록 팔다리는 몸살에 시달리겠지만 예초기 작업을 통해 아지트를 지켜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샘솟았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초기 종류를 검색했고 그 결과 충전식 예초기의 끝판왕이라는 디월트 DCM5713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소비 전력 54V, 전류 4만페어, 길이 1.8m, 중량 6.8kg, 중간 샤프트가 접히는 구조로 이동까지 용이합니다. 문제는 가격. 배터리 2개 충전기 포함 66만원. 아마도 예초기 끝판왕이라는 별칭은 가격 때문에 붙여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벌초에 딱 한 번 사용했고 충전도 딱 한 번 했다는 새 제품 수준의 중고를 발견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일론 와이어 날이 기본 옵션인데 전 주인분께서는 친절하게도 절삭력을 높이는 2도날까지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무려 40만원. 사실 비슷한 성능을 갖춘 저렴한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월트냐? 모든 충전식 공구가 배터리 하나로 구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제외한 본체들은 브랜드의 명성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눈을 피해서 특별히 쓸모없는 제품들을 계속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호환성 끝판왕인 디월트를 개미지옥이라고들 부릅니다. 자, 이제 이 매력적인 예초기를 들쳐매고 풀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추석마다 엔진 예초기로 묘소를 열심히 다듬었던 성실한 후손 입장에서 평가해보자면 절삭력 자체는 엔진 예초기에 비해 드라마틱한 성능을 선보이지는 못합니다.
DCM5713의 무부하 회전수는 분당 5,500회. 당연히 엔진 예초기가 절상력상의 우위를 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충전식 예초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부품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엔진 예초기는 고장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고 매번 휘발유를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에 엔진 오일을 섞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엔진 구동을 통해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피로감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자면 디젤 트럭과 전기차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절상력을 보자면 강아지 풀 같은 얇은 배를 가진 풀들은 부하감 1도 없이 시원시원하게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런 식의 소리를 내면서 약간의 부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초 지속 시간은 60V 대용량 배터리 기준 30분 정도입니다. 제 아지트의 경우는 풀밭 400평 기준 완충된 배터리 2개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본체 무게 6.8kg에 1kg의 배터리 무게, 그리고 어깨끈과 이도날 무게까지 더해져서 8kg 정도의 가벼운 예초기이긴 하지만 400평 정도의 제초 작업이 끝나면 양팔에 쥐가 나고 상당한 근육통을 동반하는 정도의 노동 강도입니다. 그렇게 땀범벅이 된 채로 1시간여의 제초 작업을 진행하다가 나라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온열사고 문자를 확인하고 잠시 쉬어갈 겸 틀밭으로 향합니다. 틀밭은 맨손으로 풀과의 전쟁을 치러내야 합니다. 내 소중한 작물과 풀이 양분을 나눠 먹는 꼴을 방관할 순 없으니 열심히 뽑아냅니다. 그렇게 성실한 농부인 척하는 코스프레를 카메라로 기록하던 순간 안슬기로운 시골 생활의 최대 위기를 마주합니다. 풀을 움켜쥐는 순간 불과 20cm 정도의 또아리를 튼 살모사가 입질을 합니다. 뒤로 나자빠지는 찰나의 순간에 오이를 따면서 신나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뇌리를 스칩니다. 아이들이 오이를 땄다면 물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뱀을 싫어합니다. 소름 끼치는 외모하며 날카로운 동리하며 암튼 정말 싫어합니다. 그 와중에 쇠살모사라니. 왜 저래? 와, 진짜 물릴 뻔했어. 쇠살모사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불안감을 동반한 기시감이 몰려듭니다. 야생동물보호법. 한국야생동물협회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답을 듣습니다. 네,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네네.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맨손으로 풀을 뽑다가 쇠살모사가 이렇게 입질을 네. 했어요. 이제 야구방망이로 이렇게 때려서 이제 죽이면, 그러니까 불법 사항이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밭에 들어와서 네네. 해코지 한 거는 네네. 일단은 우리 인간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제 재산권 내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코지할 우리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건 잡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러 그걸 뭐 산으로 잡으러 가가지고 판매 목적으로 잡거나 죽이거나 그렇죠. 이러면은 예. 문제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밀렵으로 우리가 네. 간주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자연생태 보존법에 의해서 네네. 그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대처하던 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통화를 마치고 나니 안도감과 동시에 위기감이 몰려듭니다. 복사와 동거를 해야 하는 운명이라니. 충격과 공포의 여파로 제초 작업을 중단합니다. 나뭇가지만 눈에 띄어도 다 뱀으로 보이는 이상 증세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존 최강의 방어력을 갖췄다는 갯바위 장화를 주문해서 장착했고, 내친 김에 뱀을 발견할 시 즉시 생포가 가능한 신박한 아이템인 신발 집게도 주문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마쳤으니 두려울 게 없다는 마음으로 제초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풀과의 전쟁을 일단락하고 가만히 앉아서 단상에 빠집니다. 아이들은 메뚜기나 올챙이와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실 들살이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농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농약을 하지 않으니까 메뚜기가 늘어나고, 메뚜기의 천적인 개구리가 늘어나고, 개구리의 천적인 뱀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한 먹이사슬의 형성 과정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이자 제 들살이의 최대 위기인 뱀의 객체수를 줄이자면 최하위 객체인 벌레를 죽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벌레들의 서식지인 풀밭에 농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치유를 갈망하면서 자연으로 온 제가 자연을 해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살무사와 제가 한 공간에서 날선 대치를 하면서 불편한 공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답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